자,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기도하고 또 귀하게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박주정 교육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계시는데요. 사실 우리 교회가 올해 표가 뭐죠? 믿음의 3대를 이루는데 우리 교육장님의 그 하나님께서 엮어 오신 삶이 참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고 또 교육장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셔서 살아오신 그 삶 속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 키우고 어떻게 사람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귀한 힌트들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이렇게 나오셔서 또 귀하게 강의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또 우리 서로 은혜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주정 교육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박주정입니다. 아침에 7시에 출발했습니다. 신태인에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제가 여기 온다 그러니까 얼굴 좀 보고 가라고 그래서 거기 들렸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 중에 은혜 아닌 것이 없다. 그 말씀이 저 뒤에 앉아있는데 그렇게 가슴이 아리도록 감동을 받았네요. 정말 은혜 아닌 것이 없다. 근데 저녁에는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오면서 여기까지 무사히 온 것도 은혜죠. 네,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서 제가 조금 힘이 든 것은 우리 엄마를 보니까 더 힘이 듭니다. 우리 어머니들. 저는 여기저기 강의를 갈 때, 간증을 할 때 큰 교회 가서 젊으신 분들 앞에서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앉아 계셔요. 우리 어머니 닮았어요. 저기 계신 분. 너무너무 닮았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신 분이 우리 어머니셨어요. 마지막 손을 잡으면서 너만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너만. 사람 사녀 중에 너만은 지금 믿고 있지 않고 불복종하고 있다. 너만 믿으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오전은 40분 정도인데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방황했던 시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를 저는 오전에 할 겁니다. 오후에 시간을 내주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서 우리 그 작은 집에 어렵고 힘들고 학교를 벗어난 애들 707명을 10년 동안 데리고 살았던 이야기. 지금 생각하면 그 작은 방에서 10년 동안 707명을 학생들을 어떻게 데리고 살았을까 까마득한데 이제까지 제가 데리고 산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이미 사고 나서 저는 감옥에 갔을 거예요. 그래서 2부에는 재밌고 즐거운 이야기, 오늘 오전에는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 왜? 하나님을 밀어냈으니까.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강주에 있는 평화목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 교인 성도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40명입니다. 제가 이번 교육감 선거를 나가라고 큰 교회를 가라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해서 그런 말씀 하지 마라 그랬고 하나님께서 교육감 나가지 마라. 너는 영원한 스승으로 남아있는 게 좋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멈췄습니다. 여러분, 저는 62년생입니다. 62년생 호랑이띠입니다. 보기보다 엄청 더 나이 들어 보일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나이 들어 보일까? 목사님은 저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도 저렇게 젊어 보이고 기타를 잘 치시고 아름다운데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께 불복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62년 저는 전남 고흥, 여러분 나로호가 올라가는 고흥이라는 곳을 아십니까? 거기가 제 고향입니다. 지금은 다리가 나 있기 때문에 섬이 아니지만 제가 태어날 때는 1962년은 다리가 나 있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호가 올라가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은 그 지명을 고흥이라고 했습니다. 높을 곳자 흥할 흥자. 높은 데서 흥할 것이다. 정말로
비행기가 올라가는, 위성이 올라가는 곳이 되기는 되었네요.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바닷가 바로 옆에 있는 오두막집, 초가집. 바람이 불면 집이 날아가 버려. 우리 아버지는 큰아들아, 바람이 불면 저기는 앞에 있는 지붕을 묶어다가 나무에다 묶어라. 날아가 버려. 둘째 아들은, 셋째 아들은 이쪽, 넷째 아들은 저쪽, 다섯째 딸은 물을 퍼내라. 여섯째 딸은 빨리 이장한테 빨리 가서 말해라. 여덟째 딸은 마이도 낳습니다. 사남 사녀. 파도 소리가 날 때마다 아기를 낳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 아기를 그렇게 많이 낳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제가 제일 먹기 싫은 밥은 많은 사람들이 보리밥 먹으러 가자 했습니까? 그러면 너나 먹으라고. 너나 먹어. 나는 그만 먹으려고. 그 보리밥, 꽁보리밥. 또 이 세상에 제일 먹기 싫은 음식, 고구마밥. 젊은 선생님들은 고구마밥 먹고 싶지요? 한번 맨날 드셔보세요. 신트림이 막 올라옵니다. 정말 먹기 싫어요.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남 사녀를 왜 낳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사남 사녀 중에 위에서부터 6번째 아니면 7번째. 그럼 6번째면 6번째고 7번째면 7번째지. 왜 6번째 아니면 7번째냐? 또 우리 아버지가 밖에서 누나를 낳고 들어왔답니다. 나는 몰랐어요. 난 대학 다닐 때까지 몰랐어요. 그래 누나를 밖에서 낳고 어떠세요? 자장구지기도 했어요. 전라도 말로 자장구였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제일 먼저 선생님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찰도 했답니다. 또 좀이는 기자도 했답니다. 좀 있다가는 면장도 했답니다. 이게 한 곳에 머무르질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ADHD 환자 같아요. 가만 계시지를 못하시네요. 이게 우리 어른들 말로 한 곳에서 오랫동안 앉아 못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면장을 하실 때 군에서 면장들 달리기 대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달리기 대회. 옛날에는 뭐 면장들 달리기 대회를 시켰는가 모르겠어요. 일제시대겠죠. 달리기 대회를 하는데 달려가다가 이렇게 쓰러졌는데 다리가 좀 삐끗했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제일로 큰 병원이 여수에 있는 병원이었답니다. 여수. 그래서 거기를 가서 병원을 갔는데 스프를 잘못해갖고 다리가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잘랐습니다. 저 낳기 전에, 저 위에 누나들까지 낳기 전에 우리 아버지는 이제 목과를 짚어야 돼요. 다리가 하나 없는 거예요. 여기가 없어. 이러고. 이게 그 잘 나가던 시골 잘 나가던 양반이 너무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힘들었겠죠. 얼마 되지도 않는 전답은 다 팔아먹고, 어디서 이제 마을에서 살 집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산 속에 문중 땅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하도 불쌍하니까 문중에서 땅을 좀 내주고, 거기서 집을 지어갖고 살아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 산으로 넘어가고, 거기서 아버지는 저를 낳았습니다. 산속에 가서 낳은 첫째 아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형제간들은 그 척박한 산 땅을 개간을 해갖고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일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주산을 잘 놓고, 그 당시에 한문을 그렇게 잘했답니다. 근데 한문이라는 것은 하늘천 따지의 한문이 아니라 신문에 나온 관용구를 책으로 아버지가 만든 겁니다. 신문에, 동아일보, 그러면 대통령, 권한, 국회, 행정권, 사법부, 교사, 선생님, 학교, 이러한 한문들을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235항의 책을 한으로 만들고 책을 만들어요. 이게 대단하신 분이죠. 그 책을 만들어가지고 공군의 문맹자들, 한글을 못 깨우치고 그냥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언제? 농한기 때 어디로 데리고 와서 우리 그 산속에 있는 데다가 그 사람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학원을 만들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주산과 한문을 가르쳐낸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버지 밑에서 컸고요. 그럼 아버지는 다리가 하나 없는 상황에서 밤낮 이제 농한기니까 그 젊은 사람들 우리 집에서 먹고 자면서 우리 집에 산 거예요. 젊은 청춘 남녀들이 거기서 연애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수많이 모여가지고 한글을 못하는 사람들을 한문과 주산을 가르친 거예요. 지금 그분들은
성장하셔가지고 다 선배님이시지만 농협장, 면장을 다 하십니다. 그렇게 똑똑하시고 실용학문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아버지는 저 그 형들을 이 다리도 없는 이 상태에서 앉아가지고 제 무릎에 앉히고 그 형들에게 주산을 가르치고 한문을 가르치는데 저는 거기서 맨날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로 가기 전에 주산이 사다. 초등학교 가기 전에 한문을 그 형들이 끝내야 될 235항을 처음부터 한문을 다 이제 마스터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기 전에 어휘와 수리가 뛰어났겠죠. 천재라고 했답니다. 저는 지금 자랑을 합니다만은 왜 자랑을 한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재라고 했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다리를 이제 이렇게 다치고 나서 자존심이 엄청 상하니까 이 애라도 나라도 잘 키워보고 싶었던가 봅니다. 아주 관심을 갖고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 초등학교 1, 2, 3, 4, 4년, 5학년까지 공군에서 누구도 따를 자가 없는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영리한 아이로 컸답니다. 저는 태어난 시절 중에 하나님 알기 전에 이 시절이 저는 가장 행복했고 그 나머지 시절은 고난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5학년이 됐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는 반장이라고 하지 않고 급장이라고 했어요. 급장으로서 상이며 웅변이며 모든 것은 제가 휩쓸다시피 열심히 했습니다. 차이가 나니까. 근데 5학년 때 새로운 담임선생님이 5학년 3월 달에 담임선생님이 계셨는데 5월 달에 갑자기 바뀌시는 겁니다. 3월 달에 저를 급장으로 뽑아놓고 하고 있는데 5월 며칠 날, 5월 말일경에 새 선생님이 오시더니 제가 학생들에게 차려, 선생님께 경례 딱 하고 처음 본 겁니다. 그 선생님을. 그리고 이제 교실 밖으로 나가는데 그 선생님이 날 불러요. 너 이리 와봐. 왜요, 선생님? 너 내일부터 반장하지 마. 급장하지 마. 그리고 네가 해. 다른 애를 바로 시켜버리는 거야. 나는 뭐 그런갑다. 나는 잘못도 할 틈도 없고 차려 경례밖에 안 했는데 왜 바로 바꿀까? 그리고 나는 학교 수업이 끝나고 산을 2개를 넘어서 가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는 다리가 없는 분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아버지, 담임선생님이 오늘 새로 오셨는데 나한테 급장을 하지 마라고 했어. 왜? 뭘 잘못했니? 아니, 차려 경력 이것밖에 안 했는데요. 근데 왜 그만두라고 할까? 학생들이 뽑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말 끝났어요. 섭섭하긴 했지만 뭐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민주적으로 아이들이 뽑아놓은 아이를 내가 뭔 잘못이 있어서 그랬는지를 학교에 가서 물어보러. 그 당시 교감선생님이 아버지 친구였던가 봐요. 교감선생님한테 교감선생님 친구야, 내 아들이 지금 5학년 반장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바꾸라고 했다는데 뭘 잘못했나? 함께 글쎄 내가 알아볼게. 잘못은 없었는데 그냥 새 선생님이 바꾸셨대. 왜 바꾸셨을까? 그럼 아이한테도 좀 이 아이를 설명해 주면 좋겠어. 그러고 갔는데 교감 선생님이 이유 없이 반장을 바꾸는 건 안 된다라고 해서 담임선생님에게 다시 복귀 시작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날 학교를 갔더니 담임선생님이 너 반장 또 해. 그것도 반장을 또 한 거예요. 차려 경례. 그게 이제 5월 달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월마다 시험을 봤습니다. 월마다. 국어, 산수, 자연 뭐 있었죠. 계속 월말마다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는 시험을 보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여러 개 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학년에 과목이 5개 과목이다. 그러면 5개 과목에 3개 반이다. 그러면 5, 3, 15. 15개. 의 과목을 모든 학생들의 석차와 합계를 내야 되겠죠. 그걸 누구한테 시키겠습니까? 저는 암산으로 쭉쭉쭉 해버리니까 자기들은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을 때죠. 수산으로 해야 되니까 더디니까 5학년짜리 너도 이리 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성적을 전부 다 나한테 소표를 주면서 너 평균, 석차, 합계 내. 그러면 저는 그 많은 것을 한 2시간이면 쫙쫙쫙 이렇게 해서 주거든요. 근데 5월달 시험을 보고 6월 며칠 날 시험 집계표를 교무실에서 교무실 급사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급사 선생님 나한테 갖다 줘요. 이거 해주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 성적이 궁금하겠죠. 내 성적이. 그래서 주산으로 놓고 5학년 1반 14번 박주정 여기를 보니까 나는 시험을 보면 하나 아니면 하나도 안 틀리거든요. 전 과목을. 근데 소표가 50점, 40점,
35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카레가. 아, 이걸 선생님이 잘못 이기했나 보다. 옮겼나 보다. 그리고 난 아무 생각 없이 수업표를 놔놓고 아이들은 다 수업 끝나고 다 집에 가버린 시간이고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 너 왜 왔어? 제 성적이 잘못 기입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 여쭤보려고요 하니까는 길을 이렇게 잡아. 날 이를 끌고 교무실에서 끌고 나와요. 그래갖고 이게 쭉 빠지니까 머리를 끌고 어디로 가냐면 아까 말한 우리 교실로 데리고 가서 제가 그 집게를 내려고 하는 주산, 그 당시에 주산이 이렇게 길쭉한 게 있고 뭉퉁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 뭉퉁한 주산알이었는데 이걸 갖고 얼굴을 막 쳐버린 거예요. 이게 거기 있는 그 주산알이 막 쏟아져 버리는데 위에 박혀버린 거예요, 얼굴에. 얼마나 차버렸는데. 초등학교 5살, 5학년짜리 아이. 나는 엄청나게 맞고 쓰러져 버렸는데 쓰러진 아이를 교실에서 한 바퀴 동안 발로 차버리고 때렸는데 난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일어나 봤더니 피투성이가 되고 선생님은 없는데 이 피가 소표, 직계표에 안 묻히게 하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떼어나 보니. 그래서 나는 그것을 정상 자리에 놓고 산을 넘어서 아버지한테로 갑니다. 여름이죠. 6월. 하면서 난 너무 억울해요. 얼굴에는 3개나 주사날이 박혀 있고요. 그걸 빼려니까 너무 아파. 그래서 산을 넘어서, 2산을 넘어서 가니까 그날이 하필이면 우리 집에 모내기 한 날이에요. 선생님, 모내기가 뭔지 아세요? 다행이네요. 모내기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모내기 한 날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다리가 없기 때문에 뭐를 하러 못 가요. 그러니까 모내기 한 사람들의 밥을 해주려고 큰 솥단지에다가 불을 때우고 있는 거예요. 저녁밥 먹이려고. 엄마는 이제 노비라 그러죠, 노. 같이 서로 간에 이렇게 한 사람들 데리고 모내기를 하러 가고 나는 넘어가서 아버지가 밥하고 있는 데를 가서 이렇게 보이니까 내 얼굴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주사날이 3개 중에 하나는 빠지고 2개는 붙어 있으니까 깜짝 놀라겠죠, 아버지가. 그래갖고는 이게 뭐냐? 그래갖고는 주사날을 빼죠. 왜 그래? 선생님. 이게 선생님이 왜? 모르겠어요. 성적이 잘못됐다고 물으니까 쳤어요. 이런 나쁜 놈이 없네. 그리고 이 다리가 없는 사람들은 이 손에 힘이 세요. 손에 있는 이걸 탁 목발을 딱 쥐고 딱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산을 넘어가서 2개. 화가 나시죠. 어떻게 애를 이렇게 때릴 수 있냐. 초등학교 5학년짜리를. 뭘 잘못했다고. 너무 화가 나시죠. 나는 속으로 그랬죠. 우리 선생님은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시겠네. 그리고 넘어가시고 나서 모내기 한 날. 모내기 한 사람들이 전부 와서 저녁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밥을 차릴 수는 없지만 밥은 해놓고 가셨지만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엄마가 아버지 어디 가셨냐? 마을에. 왜 가셨냐? 엄마가 그랬거든요. 아버지는 성질이 급하시니까 안 좋은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이 목발을 짚으면서 화가 막 많이 나십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뭔 말을 않고 마을에 가셨나 봐. 그리고 모내기 한 사람들 밥을 다 먹이고 밤이 되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전기가 없고 전부 다 호롱불일 때입니다. 깊은 산 속에 호롱불. 첩첩산중. 근데 아버지가 밤 늦게도록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은 전부 다 산 등성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을에서 아버지가 넘어오기를. 캄캄한 칠흑같이 험한 밤이죠. 여름이지만. 별밖에 없어요. 별밖에. 그런데 한 10시가 넘어서 저 산 등성이로부터 여러분 람포불이라고 있어요. 람포. 람포 아시죠? 람포불이 확 집으로 향해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박수 쳤어요. 아, 아버지 오신다. 근데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너가 아버지가 아닌 것 같다. 왜요? 너가 아버지면 쩔뚝 이렇게 오는데 저 람포불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 수 있냐. 그러게요. 진짜 아버지는 안 오시고 마을에 있는 형이 오셨어요. 그러고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숙모.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조카가 왜 왔어? 조카가? 주정이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선생님한테 화가 나서 쫓아 올라가셔가지고 학교로 가면 큰 소리를 날 것 같으니까 작은 전방. 여러분 전방이 뭔지 알죠? 전방에 앉아서 전방 주인에게 그 선생님을 좀 모시고 오라고 말해놓고 그냥 쓰러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 그게 오늘 초등학교 5학년 때 내가 아버지를 본 마지막 모습이에요. 지금은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웃고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어머니는 그때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아버지 돌아가신 것에 대한 걱정보다 이 팔남매를 어떻게 먹이고 살 것인가
이 생각밖에 안 나더라. 지금 만약에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 선생님 가만뒀겠습니까? 성적 조작에, 체벌에 큰일 납니다. 그 어두웠던 시절이라서 우리 형제간들은 그걸 따지려고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순응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내일 아버지 상여가 나가는 날, 주정아, 너는 학교를 가라. 가서 공부를 해서 원수를 갚아라. 이 말을 한마디 했어요. 너는 아버지 상여 나간 날 오지 말고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원수를 갚아라. 우리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나는 그날 상여 나간 날 학교를 갔네요. 근데 상여를 간 날 학교를 갔는데 여러분 혹시 아실랑가 모르지만 6.25 노래 아시나요? 아 이즈랴 어찌 우리 그날을 그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아버지 상여가 그 아버지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상여를 메고 가면서 이 학교에다 막 돌멩이질을 한 거예요. 나쁜 놈이 없다고. 근데 나는 꿋꿋이 앉아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교감 선생님이 아버지 친구인데 오더니 주성아 아버지 마지막 간다는 가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 영정을 들고 나는 아버지를 묻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아버지 여동생인 고모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놈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었다고. 저놈이 우리 오빠를 죽였다고 나한테 막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지금까지의 고통이에요. 저기 우리 오빠를 죽였다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애기한테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저놈이 죽인 게 아니라 선생님이 죽인 거지. 이로해졌어. 근데 그 당시에 우리 누나는 하도 못 사니까 부산에서 식모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난 큰 누나예요. 엄마, 주정이를 여기다 키우지 맙시다. 그 선생님 밑에다 키우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식모로 살지만 이 애를 부산으로 데리고 가서 부산에서 내가 데리고 잘 키울게요. 나는 그래서 바로 5학년 때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에서 여러분은 식모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야라고 부르요. 자야. 자야, 자야 이렇게 부르죠. 식모방에서 저는 누나 밑에서 전학을 가서 공부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누나가 갑자기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한 10살 많은 매형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없이 사니까. 누나는 정말 예쁜데. 방이 없으니까 그분도 어렵게 산 방이에요. 방이 한 칸짜리예요. 방 한 칸짜리. 그리고 바깥에가 연탄 부석 있고 부엌 있고 매형하고 누나 방이 있고 거기서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쬐끄만 달아. 이해되죠? 거기를 신혼방으로 얻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누나하고 매형이 저녁에 옷을 벗고 싸우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그걸. 진짜로. 맨날 옷을 벗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나가 나를 데리고 있으니까 매형이 누나를 힘들게 때린갑다라는 생각밖에 몰라서 계속 말렸어. 싸우지 말라고. 근데도 계속 싸우니까 다락방을 올라가지 않고 나 가운데 자면서 말렸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또 나를 밀어놓고 또 같이 있고요. 그럼 엎어져서 싸워요. 또. 나는 진짜 유광민인데 나는 몰랐네. 와, 유광민 진짜 몰랐어. 내가 알았으면 도망갔겠죠. 근데 난 싸운 줄 알았어요. 이게 시골에 가서 어른들의 관계랑을 모를 때 했나 봐요. 근데 얼마나 매형이 제가 성가셨겠어요. 이제 막 신혼생활인데. 그러니까 그 매형이 제가 커갖고 나한테 뭐라 해요? 나한테 밤 사냥꾼이라고. 얼마나 내가 힘들게. 근데 그래놓게 싸워놓고도 누나는 아침에 매형에게 생선을 발라서 주는 거예요. 아, 싸우고 나서 사과하기 위해서 발라주는가 보다. 그렇게 세월을 5학년, 6학년을 누나 밑에 키우고 있으니까 군대에서 제대한 작은 형님이 부산으로 노가다를 하러 오면서 네가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데리고 있으란다. 내가 결혼 안 했으니까. 그러면서 작은 형이 또 샘을 파는 사람, 샘. 뭐 기술이 없으니까. 부산에 온천장에 가서 샘 파는 사람. 거기서 이제 방을 얻어가지고 또 중학교 1학년까지 작은 형이 데리고 삽니다. 그렇게 컸죠. 그런데 또 작은 형이 또 결혼을 해보네요. 그때는 이미 알았어요. 아, 저건 어른들이다. 그리고 관계를 하고 나면 뭔 냄새가 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난 가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고흥으로 어머니한테로 중학교 2학년 때 옵니다. 부산에서 공부를 참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졸업을 하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그 전교 1등짜리한테 우리 어머니가 야, 너는 고등학교를 가지 말아라. 왜요? 형이 노가다하고 지구 애기들도 키우기 어려운데 네 학비를 어떻게 되겠냐.
그냥 중학교만 졸업하고 저기 부산에 가면 왕자표 고무식 공장이 있다니까 거기로 가거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신사임당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석분 어머니도 아닌 것 같아요. 가지 마라 그래서 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담임선생님이 와서 말도 안 된다. 보내자. 돈은 일은 안 낼 수도 있다. 왜냐면 아마 고등학교를 가면 전장으로 갈 것이다. 강주의 연합고사를 봐서 강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진흥고등학교라고 거기에 이제 전 장학생으로 들어갑니다. 고등학교를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공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김장김치, 파란 바켓스에 파란 바켓스에 김장김치하고 정부미 그거 말고는 방을 얻을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마을에 돼지 장사하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돈을 좀 벌어서 강주에다가 집을 하나 지어놨대요. 근데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근데 고등학교 1학년에 가서 그 3학년 형을 가르치는 조건으로 이제 그 집에를 갔어요. 근데 그 형은 야간 고등학교를 다닌 형이었는데 저녁 7시에 가고 밤 9시 저녁 7시에 가고 저녁 9시에 오는데 2시간도 학교를 거의 안 가. 나는 아침에 몇 시에 가서 7시에 가고 밤 10시에 오는데 항상 집에가 있어. 근데 항상 집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작은 방이 상하방이었는데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남자 하나 8명이 항상 누워있어.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팔목에다 담뱃불로 지져가지고 막 더 많이 구멍을 내는 시합을 하고 그런 형이요. 그 형은 공부를 가르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형은 항상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시골 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열심히 네가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해라. 맨날 그 말만 해. 그리고 공부를 가르칠 틈도 없고 거기서 그렇게 잠을 자니까 아침 밥을 해 골로에다가 아침 밥을 해가고 못 가. 그냥 넘어다녀야 돼. 그 형들이. 그리고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하여튼 나는 그런데 취약해. 넘어다녀. 그러니까 그 형들이 귀찮으니까 너는 집에 오지 말고 저 독서실에 500원 줄 테니까 저녁 내 거가 자고 거기서 가라게. 독서실에 추워서 벌벌 떨다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코에서 덩어리 피가 나오기 시작해. 덩어리 피, 코피가 쏟아지는데 안 멈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서 아파트 야간 경비를 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참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런데 방학 동안에 집에를 가면 고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가 누구한테 쫓겨다니냐면 그 시골 마을에 목사님 겸 전도사님. 이게 전도사님이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는. 근데 막 교회가 개척이 될 때입니다. 그 전도사님 우리 엄마를 맨날 쫓아다녀. 난 속으로 그랬죠. 우리 어머니는 늙었는데 저 전도사님이 왜 우리 엄마를 쫓아다닐까? 나는 좋아해서 쫓아다닌 거죠. 우리 매형하고 누나는 10살 차이인데 누나가 매형을 좋아했다? 그러면 저 목사님도 나이가 어리지만 엄마를 좋아할 수 있을까? 이게 나는 좀 그런데 좀 둔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그랬어. 엄마, 싫어한다고 말하세요. 이게 뭐를 싫어해? 목사님을. 나 싫어하지 않는데? 그러면 왜 도망을 가세요? 좋아하세요? 저분 결혼했는데? 이게 너 무슨 말 하니? 나는 전도라는 게 뭔지 모를 때네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 전도사님이 오시기만 하면은 시골에 장고방이 있죠. 장고방. 왜 장고방으로 죽은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교회를 다니기 싫다고 안 간다고 하세요. 몰라고 도망을 다니세요. 제인처럼. 나는 아주 불만이었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미워했어요. 왜 미워했냐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집에 사남 사녀만큼 옳고 바르고 예의 바르고 위에 있으면 저 애들을 닮으라고 그래요. 우리 식구들. 이게 어렵고 힘들게 사니까 그런지 형제간들 우애가 진짜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훈장을 해서 그랬는지 예의도 바르고요. 그 집에서 나만 빼고 다 사람들이 괜찮아요. 나는 약간 저항적이고 반항적이에요. 근데 형님들은 우리 큰형님이 바로 2살 밑에 있는 형한테도 너 이놈 그러면 네 형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작은 형수가 아주 싫어해 그 모습을. 이게 우리는 뭐 조직폭력배 같아. 그 정도로 이렇게 위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 형수들은 다 컸는데 뭐 위에서 뭐라고 한다고 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그게 뭡니까? 그럴 정도로 위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름답게 바르게 산 사람을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가게 했냐에 대한 나는 어린 마음이 있었어요. 어린 마음이. 그게 걱정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을 죽이고 싶었던 미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고흥으로 다시
전화가 오고 나서부터는 제가 빙의가 걸린 것 같아요. 두런 뭔 말을 하고 다니면서 이러고 다니니까 마을에서 뭔 사람 뭐라고 소문이 났냐. 애가 천재여가지고 머리가 돌아버렸다고 소문이 나서. 근데 나는 빙의였던 거야. 막 고통스러웠던가 봐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그다음에 형제간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에 대한 힘들어진 것도 나 때문이라는 것, 그다음에 공부는 하지만 진학을 할 수 없는 것, 막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중학교 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잘 넘어간 것 같아요. 그때는요, 자다가도 어떤 애 조그만 뭔가 불러내갖고 나를 끌고 간 적도 있었네요. 이게 극심하게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중학교 2학년. 그다음 고등학교 시절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고등학교 때 이제 어머니한테 가면 아파트 예약 명단을 모르지요. 엄마는. 나는 지금도 그 돼지장사 행집에서 산 줄 알아. 왜냐하면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어렵게 산단 말. 근데 얼굴이 맨날 누렇게 떠 있잖아요. 그래갖고 빈혈. 근데 어머니가 해주시면은 파란 그 김치 박스에다가 그 쌀차루. 그러고 동방버스라고 해갖고 완전 비포장. 4시간을 막 그렇게 타고 광주로 오면은 기진맥진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 쌀자루 안에다가 참기름을 넣어놨는가 봐요. 안 흔들리도록. 근데 그 안에서 그 마개가 터져버렸나 봐요. 근데 그 버스 타고 오는데 뭐 진동을 해. 참기름을 진동을. 이게 어떤 사람들이 할머니들이 야 누가 떡에 갔으면 좀 떡에 갖고 왔으면 좀 내놔라. 막 난 그 떡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내가 뜨니까 고등학교 교복은 입고 여고생들은 많이 입고 김치통을 들고 엄청 창피하죠. 그리고 이제 택시들은 우리 잡아주도 않아요. 그런 거 짐을 들고 가면 자취방으로 가져가요. 그래 내려갈 때마다 어머니가 여러분은 돈을 꾼단 말을 우리 여기서는 어떤 말을 쓰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챈다 그래요. 챈다. 빌린다를 챈다. 처음 들어봤죠? 고흥에서는 빌린다 라는 말을 챈다. 빌리러 간다. 뭐 이런 말을 챈다 그러는데 우리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돈이 없으니까 맨발로 막 바쁘니까 이 집에 가서 우리 주정이가 강주에서 왔는데 돈 좀 빌려주시오. 우리 주정이가 어디서 왔는데 돈 좀 빌려주시오. 그러고 다니시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장판을 이렇게 뜯게 장판. 거기가 1,000원짜리. 맛있어요. 그 돈이 뭔 돈인가 봤더니 여러분 산초라고 아세요? 산초? 잼피. 우리 공에서는 잼피라 그래요. 잼피를 온 사방으로 다 끓여가지고 그걸 따라가고 탄가 봐요. 잼피, 산초를. 그러니까 손이고 이거 지문이 없어요. 지문. 절단된 아버지 밑에서 성기를 급한 아버지 밑에서 그 사람 사진을 낳고 조금만 먼 원망이 있으면 엄마한테 다 원망을 하고 퍼부었던 그 엄마가 마지막까지 고통을 씹고 사는 모습을 고등학교 다닐 때 본 거예요. 근데 내가 전도사님 쫓아오니까 어머니가 도망가길래 내가 어머니 싫다고 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믿기 싫다고 말하세요. 이렇게. 아니다 주정아. 하나님은 믿어야 된다. 왜 믿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나는 그 당시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아 우리 엄마가 그냥 미쳐버렸는가 보다. 난 그랬어요. 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엄마 다니지 마. 아니 난 다닐 거야. 근데 그럼 오늘 가든지. 이렇게. 아니 지금 가기가 좀 부끄러워. 이게 왜? 노래를 잘 못하니까.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는데 난 우리 어머니 천국에 계신단 말 나는 확신해요.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의지해. 완전히. 온 몸을 다 의지해. 그러니까 힘들어 하시는 일 없어. 만나기만 하면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 노래. 아까 부르신 노래. 그리고 제가 강주에서 내려가면 손을 잡고 그 노래부터 불러요. 그럼 나 처음에는 이제 완전히 미쳤구만. 그런데 좀 있으니까 큰 누나, 큰 형님, 작은 누나, 작은 형님 쫙 다 믿어. 나 혼자 안 믿어. 나는 엄청 피곤했어. 뭐 이렇게 아버지 제일이나 뭐 이럴 때 추념식 할 때 가면 전부 다 기도하고 막 한 2시간, 3시간 노래하는 나는 할 일이 없어. 나는 가만 앉아있으라 미치겠어. 끝나고 이제 형들이 계신데 나갈 수도 없고 그냥 가만 앉아있어. 아까처럼 가만 앉아있어. 언제 끝나는가 너무 미치겠어. 오늘도 4곡 부른다면 3곡만 불러서 다행이다고 생각해. 나는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트라우마. 땀이 나고 얻는 점 먹었으면 쓰건데 또 먹고 기도하고 또 먹고 나는 정말 싫어했네요. 근데 온 형제간들이 믿어요. 난 그때 그분들 하나도 안 부러웠어. 안 부러웠는데 언제부터 부럽기 시작했냐. 내가 아프니까 부럽기 시작했어. 내 작은 동생은 자기 딸이 막 암을 걸고 힘들어할 때 완전히 이거 너무 딸인 것처럼 튼튼해.
나는 조그만 뭔 일 있으면 막 푹푹 쓰러진대. 야, 영정아, 지금 나니가 이렇게 아프다는데 괜찮냐?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해. 하나님. 우리 기도만 하면 돼. 그래서 난 속으로, 참 독한 놈이 없네. 난 독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살면서 힘들어지니까 그분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부러워지기 시작했는데, 자, 그렇게 해서 그냥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갔네요. 대학교는 전남대 공대 학원과를 갔어요. 그때는 납품을 내지 않아. 전남대 공대 학원과를 졸업하고 나서 서울의 삼성에 입사를 했어요. 전라도 사람들은 뽑아주지도 않았는데 합격을 했네요. 6개월을 다녔어요. 안 맞아, 적성이. 저는 뭐 적성이 안 맞으면 바로 그만둬버리는 아버지 같은 피를 갖고 있어요. 바로 그만둬.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항상 네가 걱정이다. 꼭 아버지 닮아갖고. 꼭 아버지를 닮았대요. 내가 아버지 닮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사람 많이 끌고 다니는 거. 그리고 여자들이 많이 끌은 거.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는 것. 그리고 네 것 안 아끼고 다 퍼주는 것. 그래서 꼭 너가 아버지 닮아서 걱정이다. 늘 그 걱정을 했는데 서울 삼성 가서 6개월 다니다가 그만뒀네요. 안 맞아, 적성이. 그리고 서울역에서 생각해봤어요. 어디로 갈까? 아, 근데 여러분, 어디로 갈까 생각하는데 번뜩 떠오르는 게 중이 돼야겠다 생각해요. 중이 돼야겠다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나는 마음 먹으면 바로 실행을 하거든요. 중이 되자. 그게 좋다. 근데 대학교 다닐 때 템플스테이라고 갔던 중이 영광회가 있어요. 절이. 그래서 이제 새벽 기차를 타고 고마곤역에서 내려가지고 새벽 2시, 3시에 이제 그 절로 엄청 깊어요. 그게 추운 겨울입니다. 근데 새벽에 길을 가는데 꿩들이 쿵 나르고 엄청 무서워. 깊어, 절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스님 갔더니 거기는 개를 원래 절에서는 안 키우는데 개를 키워. 하도 깊은 산중이니까. 그 주일 스님이 누군고? 그분들은 누구냐 이렇게 안 하고 누군고 꼭 이렇게 물어요. 예, 박주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이 새벽에 오는고? 예, 사회에 부적응해갖고 왔습니다. 이게 왜 왔는고? 중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뭐라고 중? 네. 헛소리 하지 말고 저기저가 자고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가거라. 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 스님은 상담 능력이 제로예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지능, MMPI, MBTI 뭐 등등을 검사해갖고 어느 적성에 딱 맞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무료하지도 않고 물건 잘하게. 제로예요, 제로. 상담 능력이. 근데 잠이 안 와. 아, 소설이 나온 것처럼 가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중을 시켜줄 수 있다. 그리고 스님이 자는 방 봉창문 앞에 가서 계속 말했어요. 스님, 저는 중이 되고 싶어 왔습니다. 스님, 나는 중이 막 한 100번 했어요. 그러니까 봉창문을 확 넣는 거예요. 속으로. 아, 그래? 그럼 해라. 이랬지 알았더니. 야, 이놈의 새끼야. 중이 뭔 직업인지 아냐? 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도량식을 하고 아침 공양을 하는데 와서 밥을 먹으라 그러더라. 밥을 먹었는데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 지금도 중이 되고 싶냐? 네. 초지일관입니다. 끝까지? 네. 그래. 여기 중이 18명 있다. 근데 그 시중 들놈이 없었는데 그럼 네가 한번 해볼래? 예. 좋습니다. 나가자. 날 데리고 나가더라. 야, 난 뭔 중이 되는 식을 해준 줄 알았어요. 식. 저기 잔디밭을 이렇게 던지면서 잔디밭에 있는 저걸 가져오래. 가서 봤더니 여러분 기억날지 몰라요. 초등학교 때는 의자를 뭔 이렇게 나무 조각을 대가지고 의자를 만들었어요. 나무 조각. 작은 거. 근데 이끼가 엄청 많이 낀 그 의자를 가지고 오래. 앉으래요. 앉았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거의 깨진 거울이요. 금간 거울을 딱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얀 가운을 입혀서, 아, 이렇게 중을 만드는가 보다. 이러고 딱 앉아있어요. 이 스님이 바리 깡하고 머리 깎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 깡이 진짜 안 듣는 바리깡이에요. 막 뽑아. 완전 아파. 근데 거울을 보이는데 여기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이만큼만 돼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딱 한 번 했어요. 했는데 스님 이걸 봐본 거예요. 그러고 바리깡을 이렇게 던져면서 가! 이러고 어디로 가요? 그래서 스님, 저는 지금 운 게 아닙니다. 뭐예요? 그럼? 하품한 겁니다. 그래서 살아나고 그냥 중을 합니다. 근데 적성에 딱 맞는 거예요. 너무 좋아. 하는 일은 뭐냐? 도량식 아침에. 그 다음에 밥 해주는 거, 공양. 그 다음에 반일하는 거. 그 다음에 산에 가서 일하는 거. 그 다음에 스님들 하얀 고무신 닦는 거. 나는 단순하고 너무 좋아. 아, 드디어 아주 나한테 딱 맞는 직업을 얻었다. 그래서 난 중이 됐네요. 1년, 2년까지 했어요. 너무
너무 좋아.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버지도 잊어버리고 형제간도 잊어버리니까 너무 좋아요. 좋다. 근데 이제 3년이 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 이름을 안 지었어요. 중 이름. 그래서 스님한테 스님 저도 중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맞다. 너 어디서 그만뒀다고 그랬지? 직장을 삼성입니다. 너는 삼성 스님이다. 삼성. 난 삼성 스님이 된 거예요. 이게 삼성아 그러면 네. 난 삼성 스님의 이름을 얻었네요. 근데 또 욕심이 생긴 거예요. 스님 저도 밖에 시주를 좀 다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너는 영광 나주 목포 여기가 네 나와바리다. 네. 야, 시주 완전 좋아요. 그리고 시주를 다니면 다른 스님보다 훨씬 더 많이 얻어갖고 와요. 불쌍하게 생겼는가 봐요. 아주 승승장구했네요. 그런데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면 학교를 안 다니는 꼬맹이들이 겨울에는 전부 동구 밖에 서 있다가 내가 이렇게 지고 가면 따라다녀. 오지 말라고. 오지 마. 그래도 계속 깔따구처럼 따라다니는 거야. 오지 마. 그냥 오는 공이 아니라 돌을 던지면서 나한테 스님이랑 동랑치라고 막. 난 동랑치 아니라고. 그리고 그냥 이 동네 가면 이 애들이 있고 저 동네 가면 저 있고 그러니까 진짜 귀찮아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딱 깨달음이 생겨버리더라고요. 어떤 깨달음? 그만두자. 그래서 그만두고 3년 2개월 만에 다시 석세로 다시 나왔더니 우리 대학교 지도교수가 저를 찾으려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남대학교에서 삼성의 본사로 취업한 놈은 나밖에 없으니까 후배들을 데리고 삼성 본사로 견학을 갔는데 없어져 본 거예요. 그러고 행방불명이 돼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많이 찾았는데 내가 나타나니까 너 어디 갔다 왔어? 예, 중 하다가 왔습니다. 뭐를 하다 와? 중. 스님? 응. 왜 스님을 해? 그냥 나왔잖아요, 이제. 너는 화학공학자, 케미칼 엔지니어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 그건 사람이야, 사람. 막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대학원 다녀. 그래서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석사. 너 열심히 하니까 더 공부해갖고 박사 돌아와. 박사까지 했네요. 박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 실험을 해야 되니까. 저는 미생물 공학이에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이제 과외를 해야 돼. 그래서는 하숙집에서 과외를 했네요. 과외를 했는데 제가 전남 고흥인데요. 고흥에 있는 고등학생이 나한테 과외를 했어요. 우리 하숙집에 와서. 근데 이놈이 말을 너무 안 들어. 나쁜 짓만 하고 다녀요. 그래서 지금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국성이 어머니, 국성이 도저히 내가 못 가르치겠습니다. 집에도 안 들어오고요. 못된 짓은 다 하고 학교 잘리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예, 알았어요. 나는 시골에 있으니까 못 가니까 삼촌이 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삼촌이 정말 이제 얘 때문에 하숙집으로 온 거예요.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담임선생님. 그 담임선생님이 그게 삼촌이었어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게 힘들었는데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못 나타난 이유가 아버지를 돌아가시겠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으로 난 못 나타난지 알았거든요. 근데 딱 나를 보더니 너가 가르친 거야? 얘를? 내 조카를? 예. 가르치려면 똑바로 가르쳐 자식아. 가정교사 그런 것도 못해? 야 국서 일어나. 똑바로 가르쳐? 그거 애를 들고 나가. 그때 분노가 드는 거야. 아 이놈 나쁜 놈이구나. 얘 인간도 아니구나. 사람 사녀가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거지처럼 살게 된 게 아버지가 없어지고 됐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안고 나한테 화를 내. 그때부터 나는 완전히 죽이고 싶었어.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이 보기만 하면 죽여버리고 싶었어. 정말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리고 나서 대학원을 졸업하는데 이제 박사 졸업하기 전에 결혼을 합니다. 한 여자랑. 우리 실험실에 있는 여자가 나한테 나 1년 쉬하겠습니다라고 지도교사한테 휴학기를 내러 가니까 이 여자가 쫄쫄 따라오더니 우리 실험실원이에요. 어디 가세요? 그래서 왜요? 제가 돈이 없고 그래서 1년 쉬려고 했더니 쉬지 말고 계속 공부하세요. 그래서 아니 돈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잠깐만요. 휴직기 내지 말고 나하고 좀 이야기 좀 하게요. 그래요. 우리 실험실원이 박사과정이에요. 내가 뭔 할 말이 나한테 있어요? 제가 좀 잘 살거든요. 우리 집안이. 그래요?
우리 집이 장평인데 우리는 부자예요. 근데 당신은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니까 좀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도와주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냥요. 싫습니다. 내가 왜 당신한테 도움을 받습니까? 휴식기를 내려가니까 잠깐만 또 붙는 거예요. 조금만 며칠만 더 생각해봐라. 이 사람이 우리 식구가 된 거예요. 근데 나이가 나보다 한 살 더 많아요. 거짓말했어요. 동갑이라고. 그리고 안 이쁘게 생겼어요. 좀 있으면 올 거예요. 이게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은 부인을 얻었네요. 그런데 애기도 또 아버지 성질대로 바로 나버렸네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박사과정 있는 애기가 이제 애기까지 나누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강주의 한 전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1992년. 만났더니 아이들이 학교로 오는 시간이 8시 오는, 9시 오는, 10시 오는, 11시. 하루 종일 학교로 오고, 하루 종일 집에를 간 놈들이. 완전히 나 그런 놈을 처음 만났어.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저희 작은 10평짜리 아파트에서 8명을 데리고 살고 그 애들이 정말로 달라져서 큰 농장을 얻어가지고 10년 동안 707명을 데리고 살았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성장해 있는지 소위 조폭들이 이것은 2부에 여러분 2시에 그 아이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 이야기는 새롭게 하셨어요. 저도 지금 클릭수가 1위에 137만이나 돼요. 3개월 만에. 그 다음에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좀 있으면 유퀴즈 나올 거예요. 유퀴즈 그 애들이 나올 건데요. 오후 2시에 2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유와 만나게 되고 그 애들 만나고 제 생활이 즐거웠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뵙겠습니다.